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리온TV의 리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주말이죠. 잘 보내시고 계시나요? 오늘 제가 준비한 편, 삼국지 전략판, 전법, 패시브 편입니다.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하시고 계시는 걸로 좀 알고 계시는데, 저번 제가 지휘 영상에서 보셨듯이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제 영상이 비록 재미가 없어도 전략적으로는 누구한테도 안 질 자신이 있다는 거, 예, 다른 유튜버 분들보다 좀 더 제가 나은 생각을 갖고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싶고 제 전략이 먹혀 들어가고 있다는 거를 증명해드리기 위한 모든 내용들을 공유해드리기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먼저 영상을 찍기 앞서서 제가 여러가지 일러스트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잠깐 좀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 일러스트들을 보여드리는 것도 좋긴 한데 혹시라도 우리 고객님들이 제 영상을 보시다가 너무 다른 일러스트를 많이 보시게 되면은 3전판에 나오는 장수들은 대부분 삼국지 12 일러스트의 장수들인데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우리 고객님들께서 댓글로 어떠한 의견을 좀 주시게 되면은 제가 그걸 좀 참고해서 영상을 좀 만들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처럼 새로운 일러스트를 보여드리는 것도 참신하고 마음에 들고 여러가지 이제 그 일러스트들을 보는 게 눈요기가 되고 즐겁다 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제가 재밌게 만들어 드릴 거고, 그냥 너무 헷갈리니까 지금 3전판에 나오는 장수들 이미지 그대로 해달라고 요청해 주시면은 그것도 참고해서 제가 한번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부터 우선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패시브 편 시작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 보시는 강동 소패항입니다. 손체계 전법이고요. 삼국지 13의 손책입니다. 전투에서 일반 공격 후 35% 확률로 목표에게 추가로 맹공 확률 192%, 발동 및 단일 아군 대상의 병력 회복 56% 무력의 영향을 받는다. 자신의 주장일 때 전투 시작 후 두 번째 턴까지 단일 적군 대상이 처음 받는 피해 30% 증가한다. 자, 여러분, 손책이 나왔습니다. 손책이 지금 초반 시즌 1부터 아주 얻기 쉬운 명장 중에 명장인데 왜 이렇게 3전판에서 다들 손책이 너무 쉽게 나오는 장수고 그렇게 이제 좀 많이 구리다고들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보시게 되면은 패시브입니다. 고유전법이요. 그리고 맹공 피해가 190 거의 200%에 가까운 확률. 맹공이 어떤 거냐, 크리티컬 데미지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지금 병력 회복이 있어요. 이게 56%나 들어가요. 무력의 영향을 받고요. 그리고 주장일 때 두 번째 턴까지 처음 받는 피해가 30%까지 증가하고요. 물론 제가 봤을 때는 주장으로 줄 필요까지는 없는데 이 두 개가 중요합니다. 병력 회복과 맹공이 들어간다. 손책은 창병 S에 기병 S기 때문에 얼마든지 써먹을 수 있는 장수입니다, 여러분들. 오나라에서 손책을 이제 써먹으신 분들도 계시는데 의외로 병력 회복이 자동으로 되다 보니까 세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뭔가 치료가 들어가는, 힐이 들어가는 장수들은 중요하게 전법을 보셔야 된다고요. 손책을 버리는 장수가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우돈의 강직한 마음입니다. 참고 말씀드리면은 삼국지 도원결의에서 어떤 이제 제작자분이 만드셨던 노년의 하우돈입니다. 멋있는 일러스트라서 제가 한번 넣어봤고요. 자, 강직한 마음, 자신의 통솔 38 증가, 무기의 피해를 입으면 40% 확률로 적군 다수 대상 2명에게 무기 피해를 입힌다. 84%나 돼요. 자, 그러면은 하우돈은 자신이 일단 통솔 이미지가 올라가기 때문에
홍솔에 대한 버프가 생기죠. 방어력이 올라간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무기 피해를 입으면, 일반 책략 피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무기 피해예요. 40% 확률로 무기 피해를 2명한테 입힌다는 거예요. 그게 84%이기 때문에 데미지가 일단은 패시브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하우돈을 어떻게 써야 되냐 그러면은, 일단 저는 추가로 추천드리고 싶은 전법이 3군 압도입니다. 여러분들 3군 압도를 넣고, 그리고 솔직하게 하우돈은 주장이기 때문에 주장으로 들어가시는 덱은 또 추천드릴 게 뭐냐면은 분투나 아니면은 스위필고 정도? 예, 그 정도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하우돈은 어쨌든 간에 주장으로 들어가도 좋고 부장으로 들어가도 좋기 때문에, 그럼 그만큼 장소로 초반에 1인기 덱부터 유명했죠. 예. 정말로 센 장소고 버릴 수 없는 장소입니다. 이게 하우돈은 꼭 참고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쓰실 때 패시브로 전략을 짜면은 좋다는 점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볼게요. 네, 주창의 굿세너지입니다. 두 번째 턴까지 범위 공격 100% 상태를 회복하면 50% 확률로 범위 공격 발동, 일반 공격 시 목표와 같은 부대 다른 장소에게 피해 부여, 3턴부터 무력 15 증가합니다. 제가 굿세너지를 좀 써봤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게 하필 걸려요. 50%의 확률이다. 그러면은 반타작을 하면은 피해율이 기본적으로 범위 공격이 안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그래도 어쨌든 뭐 써먹을 수 없는 전법은 절대 아니에요. 버프를 이제 엄청나게 띄운 장수가 들어가면은 그만큼 좋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허저한테 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허저가 상당히 괜찮은 전법이 될 것 같습니다. 마초는 이미 범이기 때문에 마초를 굳이 주는 거는 저는 추천하지 싶진 않고요. 허저를 제일 좀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추천하는 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네, 14감령의 근범의 깃털입니다. 전투 중 자신의 회심 확률 50% 발동 시 무기 피해 100% 증가 및 회심 피해 20% 증가, 자신이 주장일 때 5군 다수 대상의 회심 확률 5%와 회심 피해 10%까지 증가를 합니다. 근범의 깃털은 워낙 유명해서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우리 고수님들과 초보님들도 감령의 주장이 얼마나 센지, 감태정이 얼마나 밸런스가 맞는 덱인지 아실 겁니다. 감태정을 잘못 만나면은 참고로 제방법, 그리고 사마타, 하조조 등등 모든 게 좀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 정말로 감령덱이 밸런스입니다, 여러분들. 감령이 솔직하게 기병의 S였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거는 조금 욕심인 것 같고, 공병덱으로 정말 원활하는 활용성 가치가 높다는 거 써보신 분들은 감령의 크리티컬 데미지 몇 방에 그냥 녹아내린다는 거를 느껴보신 분들 많을 겁니다. 저 또한 적군으로 만났을 때 감령의 덱을 만나게 되면은 정말 개인적으로 너무 아파서 피하고 싶을 정도예요. 그 정도로 근범의 깃털은 고유 패시브 전법으로 주장덱으로 정말 강력하다는 점, 감태정이 밸런스다라는 거 시즌3에서 거의 지금 시즌1 때 1티어라고 불렸는데, 제가 시즌3가 되게 되면은 전법만 약간 정보의 전법을 바꾸게 되면은 거의 0.5%의 밸런스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건 시즌3 때 다시 한번 참고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제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삼국지 도원결의에 우선 출처를 밝히겠습니다. 삼국지 도원결의 카페에 진경지라는 아주 유명한 분이 만드셨던 맹획입니다. 네, 남만두목이고요. 전투 중 매턴 행동 시 28% 확률로 적군 전체에게 무기 피해 및 피해율
106%까지 올라가고요. 효력이 없다면은 발동률 10%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7회 일반 공격을 받은 후에 1턴 동안 허약 상태가 됩니다. 피해주기 불가가 바뀌고요. 획득 및 발동률 리셋, 자신이 주장하면 최초 발동률이 35%까지 증가한다. 이거 정말 웃기는 얘기죠, 여러분들. 제가 왜 웃기다고 말씀드리냐면은 삼국지 연의를 읽어보신 분들은 잘 알 겁니다. 제갈량이 맹획을 7번 넣어주고 결국에는 남만의 맹획과 그 부하들을 모두 굴복시키는 이야기로 유명하죠. 근데 이게 그대로 연의 공식이 적용돼가지고 또 넣어놨어요, 코웨이에서. 정말 충실하죠, 코웨이. 진짜 코웨이답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문열 삼국지의 코웨이가 진짜 너무 충실하게 이렇게 만들어놨지 않나 싶고요. 맹획은 솔직하게 주장으로 들어가서 몰돌고를 방패를 시키고 추경을 맨 끝에 넣어서 힐과 무력을 좀 펌핑시키는 남만의 덱을 한번 구사해보면 어떨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시즌3에서 목능대왕이 나오게 되면은 그것 또한 코끼리 부대를 활용을 하는 방법을 한번 추균과 맹획으로 생각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맹획 굉장히 좋은 패시브 전법을 갖고 있는 장수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넘어갈게요. 자, 패시브 중에 별 5개의 대단무쌍입니다. 13회 조운이고요. 참고로 도원결이 카페에서 그 은색과 금색의 빛나는 조운을 만들어 달라 해가지고 나온 조운입니다. 멋있죠? 대단무쌍, 그냥 제가 왜 별 5개의 사기전법이냐고 말씀드리냐면은 통찰 효과, 모든 제어 효과의 면역입니다. 무력, 지력, 속도, 통솔 40 증가, 자신이 주장으로 들어가면 50 증가. 제가 지난번 편에 다뤄드렸죠. 주장으로 조운이 들어가는 덱은 정말 죽이기 힘들다고요. 총나라 덱에서 특히 총나라 창병 덱의 조운의 강력함은 어마무시합니다, 여러분들. 네, 마초와 함께 쓰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마초와 밸런스가 아주 잘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만큼 조운은 여러 가지 전법을 구사하고 나머지 2개의 전법은 어떤 걸 주느냐. 액티브 전법을 줘도 좋고요. 패시브 전법을 줘도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더 추천을 드린다면은 버프가 이미 땡겨졌기 때문에 어마무시한 패시브 전법을 넣는 거를 구사하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조우는 많이 쓰시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 가지를 쓸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예,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때 한번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보여드렸던 일러스트입니다. 100만인의 태사자고요. 뛰어난 사술입니다. 전투 중 자신이 영격 상태를 획득하여 2턴마다 2회 공격을 가하고 목표야 통솔 25 감소, 중첩 가능, 2턴 지속입니다. 그럼 이 말 뜻이 뭐냐? 2회 일반 공격을 가하고 통솔을 25를 감소한다. 그러면은 50에 일단 통솔을 감소시킨다는 얘기죠. 거기에 용맹한 사수가 들어간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200의 통솔이 감소한다는 얘기입니다. 최소 그냥 적군 하나를 뭉개버린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똑같은 장수가 적군이 맞게 되면은요. 네, 그런 소리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용맹한 사수는 제가 봤을 때는 태사자한테 필수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그때 돌격편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적군 제압까지 넣게 되면은 일단 감태정 덱은 태사자의 모든 게 완성입니다. 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참고로 제가 말씀드렸던 전법 중에서 용맹한 사수가 2번째, 적군 제압이 3번째입니다. 참고를 하세요, 여러분들. 네, 제가 오늘은 이렇게 전법에 대한 짜는 방법도 알려드리면서 방송을 찍고 있습니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네, 그리고 영격으로 넣기도 좋은 장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도 뭐 그런 이제 용맹한 사수나
적군 제압이 없는 분들, 용맹한 사수는 얻기 쉬우니까 용맹한 사수는 있다고 치고 적군 제압이 없을 때 뭘 넣으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신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강공 액티브를 추천을 드립니다. 강공이 일반 공격을 2번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연타 공격이 되겠죠, 여러분들. 그것 또한 괜찮은 전법이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100만인의 마운록의 서주철기입니다. 일반 공격 피해 60% 증가. 전투 시작 후에 5번째 턴에 적군 중에 병력이 가장 낮은 단일 대상을 전투 종료까지 고정하여 일반 공격 시 70%의 확률로 목표에게 치료 금지, 병력 회복 불가 1턴 지속이 됩니다. 참고로 마운록은 제가 이게 좀 일반 공격 피해 증가하는 건 좋은데 써먹기에는 약간 애매모호한 장수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쓰시겠다 하신다면은 마든과 마초와 마운록을 쓰시는 거를 제일 추천을 드립니다. 서량 철기로 회심의 확률을 올려서 데미지를 펌핑시키는 덱이 그나마 낫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이거는 제가 다 데이터로 연구해보고 분석해본 결과값에 대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 어떤 3전판의 유튜버 분들보다 저는 고객분들께 더 설명을 더 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검증된 결과값을 가지고 항상 분석을 하고 전략가라고 불리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들이 전부 다 일리는 있다는 점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만큼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어떤 유튜버 분들보다 정말로 제가 설명은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단순히 이렇게 읽어드리고 설명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말이 안 되겠죠? 네, 다음 넘어갈게요. 종해와 등해에서 나오는 문무견비입니다. 제가 지난번 편에서 다뤄드렸죠. 종해를 쓰셔야 된다고요. 종해와 등해를 쓰시는 덱을 구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종해와 등해가 있으신 분들 제가 말씀을 한번 살짝 드릴게요. 조조를 주장으로 놔두고 배기병을 쓰셔서 창병을 쓰시거나 청주병으로 창병을 쓰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법입니다, 여러분들. 시즌3가 왔을 때요. 지금 시즌2는 배기병밖에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은 배기병으로 한번 실험을 해볼 수도 있다는 거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투 중 자신이 책략 피해를 줄 때마다 지력이 30 증가, 5회 중첩 가능, 무기 피해를 줄 때마다 30 증가, 5회 중첩 가능. 전법 전승이기 때문에 문무견비는 그 어떤 장소에도 줘도 좋지만 개인적으로는 종에도 좋고요, 여러분들. 제일 어울리는 거는 역시나 원소입니다. 원소를 문무견비, 무차별 도륙, 그리고 병무상세 이 정도 세 가지 제가 추천드렸던 전법이 제일 알맞고 좋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항상 기억하시고 참고를 하세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것도 별 5개 드리겠습니다. 백동성강. 백동성강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우선 무력, 지력, 통솔, 속도, 자신의 36까지 증가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조운의 통찰만 뺐지 14가 감소된 하이 호환의 패시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님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운처럼 장소 하나를 아예 버프를 땡겨서 나머지는 공격 전법을 넣고 책략 전법을 넣고 또한 하나는 패시브의 위력을 강화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백동성강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장수는 백동성강은 넣을 수 있는 장수가 너무 많지만요. 항상 보실 때 통솔과 지력, 무력, 속도를 다 보셔야 돼요.
밸런스가 종합적으로 맞는 장소에게 넣는 게 제일 효과적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한번 고려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백동성강은 정말로 좋은 전법이라는 거, 애매한 액티브 전법이나 그 어떤 전법보다 이거 하나를 차라리 넣는 거를 저는 정말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꿀팁입니다. 백동성강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네, 참고하고 넘어가시겠습니다. 자, 마량에서 나오는 전법 전승의 백미입니다. 자신의 액티브 전법 확률, 발동률 12%나 증가를 시키죠. 자, 그럼 효과가 누가 제일 좋냐? 당연히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죠. 액티브 효과가 최고로 폭발적인 장수한테 넣는 게 좋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누가 있을까요? 육손, 관우, 황충, 이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들. 전체 데미지를 넣는 장수에게, 액티브를 갖고 있는 장수들에게 넣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지만, 역시나 제일 추천드리는 거는 관우입니다. 관우가 주장으로 들어가면은 엄청난 폭발력 데미지를 일으키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관우가 제일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또한 오도독 덱을 강화하시려면은 육손에게 백미를 주시고 백마의종을 주시는 거는 세트입니다, 여러분들. 참고를 하세요. 네, 다시 한번 짚고 백미는 하나밖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점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가 설명드렸던 원소입니다. 자신이 휴식 상태를 획득하여 전법 전승으로 일정 병력 회복을 한다. 124%나 됩니다. 병력 소집은 따로 힐을 줄 수 있는 장수한테, 지킬 수 있는 장수한테 주면 좋고요. 예를 들어서 화타나 좌자한테 주면은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가치유의 상위판입니다. 알아두시면 좋고요. 원소 아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 드리겠습니다. 문무견비, 무차별 도륙, 병무상세, 이 세 가지 전법을 기억을 하세요. 원소한테 제일 좋은 효과를 발휘하는 전법류들입니다. 기억을 한 번 더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가 강조드렸던 병무상세가 나왔습니다. 전풍과 추경한테 나오는 전법이고요. 왜 중요하냐? 힐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근데 중요하게 보실 게 있다면은 일반 공격 누적 3회 시 공격 목표의 책략 피해 240% 지략 영향을 받고요. 자신을 치료를 180을 한다. 병무상세가 그만큼 좋은 전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략의 피해와 치료율까지 들어가는데 일반 공격 3회만 시키면 된다? 일반 공격을 묶는 전법이 들어오지 않는 한 병무상세는 정말 좋은 전법입니다, 여러분들. 지략가한테 정말 제가 진짜 핵꿀의 전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병무상세를 왜 이렇게 강조드리는 이유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지만 지략가한테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들. 세 번째 순위에 넣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넘어가실게요. 자, B급 전법인 분발입니다. 백동성강 별 5개를 드렸던 전법류의 하위 호환입니다. 자신의 무력과 속도 25 증가.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무력과 속도가 25 증가하면은 이것 또한 홍설과 속도를 좀 더 펌핑을 시키는 거를, 아니면은 송설과 지력을 좀 올릴 수 있는 거를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진짜 장수가 너무 없고 무과금 소과금인 분들은 분발에
무장비군이 운 좋게 나오시면 쓰실 수도 있고요. 이런 걸 차라리 전법률을 주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이상한 거 전법을 주시지 마시고 제가 차라리 추천드리는 버프를 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장착 가능수 3개의 발동률 100%나 되는 장수들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버프를 주세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지는 연구 데이터로 이미 다 나와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점이라는 거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분투입니다. 반평한테 나오는 전법 전승이고요. 일반 공격 후 자신이 주는 무기 피해가 12% 증가하며 최대 3회 중첩 가능, 또한 35%의 확률로 목표에게 무장 해제 부여, 일반 공격 불가, 1턴 지속. 자, 분투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추천드렸던 장수가 누구였죠? 예, 하우돈입니다. 하우돈에게 엄청난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번에 사건 전법 중에 위압적인 자태가 분투의 상위 호환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위압적인 자태를 줄 장수가 없다면은 하우돈한테 주는 것도 좋아요. 근데 위압적인 자태는 들어가야 되는 장수가 따로 있기 때문에 제가 하우돈한테 언급을 굳이 하진 않은 겁니다. 참고를 하시고 좋은 전법이라는 거 얼마든지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무기 피해를 증가시키는 게 엄청 좋아요. 중첩이 되기 때문에 36%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35% 확률로 무장해제, 일반 공격 불가한다는 게 제일 좋은 패시브의 영향을 받는 전법이라서 이것도 참고를 하세요, 여러분들. 다음 넘어갈게요. 자, 사마이한테 주는 여몽의 전법 전승 전법인 하별 3일입니다. 전투 시작 후 3턴까지 일반 공격 불가, 30% 확률로 모면 효과 획득. 모면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회피입니다. 필중이 걸린 덱이 아닌 이상은 모면에 회피 확률이 들어가게 되면은 사마이는 거의 안 죽는다 보시면 됩니다. 고객님들 기억을 하시겠는 걸로 넘어가시고요. 네 번째 턴에 68까지 지력이 상승하고 적군 전체에게 책략 피해를 또 부여해요. 그러면은 지력이 68 된 상태에서 네 번째 턴에 피해율이 180%나 들어가는데 사마이가 지력이 높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마무시한 데미지가 들어가겠죠, 여러분들. 패시브의 사마이는 그래서 사기라는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괜히 사마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네. 이 사기의 전법은 사마이 덱을 만나면은 계속 강조드립니다만 사마방패를 만났다? 간을 보세요, 여러분들. 무조건 붙으면 안 됩니다. 집니다. 병력이 아깝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조그만 병력을 정찰부대를 항상 가지고 다니는 걸 저는 꿀팁으로 추천을 드릴게요. 정찰부대를 그냥 갖다 박으세요. 그러면은 뭔지 알잖아요, 여러분들. 아니면은 전보를 보셔서 거기에 미리 갖다 박은 전보덱을 참고를 하세요. 정찰의 필요성은 필수입니다, 여러분들. 전법에 있어서요. 전쟁에 있어서 정찰을 하고 척후병을 보내는 게 왜 보내겠습니까? 적의 정보를 알아야지 자신을 알고 적을 이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자, 제가 말씀드렸던 3군 압도가 전법 전승으로 나온 게 있습니다. 황보승의 고유 패시브의 상위 호환입니다. 일반 공격을 받을 때 공격자에게 반격 1회 52%, 자신이 부장일 때 74%까지 증가. 사건 전법이기 때문에 하위 호환이 황보승의 침착한 대응이고요. 이거는 누구한테 주면 좋으냐? 당연히 하우돈이 어울립니다, 여러분들. 하우돈이 그냥 패시브에 3군 압도까지 들어가는 게 좋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우돈 또한 그렇고 아니면은 다른 장수들에게도 충분히 써먹을 수 있어요. 저는 제일 잘 어울리는 장수들한테 추천을 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실게요.
자, 삼국지 14의 주유입니다. 일러스트가 제가 제일 최고로 끝내준다 그랬죠. 역대급입니다. 신하계, 전투 중 액티브 전법을 발동할 때마다 80% 확률로 적군 전체에게 책략 공격 68% 지략의 영향을 받고요. 제수진이 주장일 때 해당 공격이 40% 확률로 목표에게 연소 상태를 부여한다. 피해율 34%가 또 들어갑니다. 지략의 영향을 받고요. 1턴 지속이 돼요. 자, 그러면은 주유를 어떻게 쓰셔야 되냐? 주유를 정말로 여기서 또 죄송한 말씀 고객분들께 드릴게요. 주유를 쓰시는 분들 중에 전법이 없어서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왜 자꾸 중국에서 넘어온 덱인 지게를 쓰고 그리고 이상한 전법을 넣어놓는 분들 많아요. 지게 쓰는 거 저 비추천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죠. 중국 덱 다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게 쓰면은 주유같이 좋은 액티브 전법에 최강자를 넣을 수 있는, 데미지를 넣을 수 있는 장소한테 지게를 왜 줍니까, 여러분들? 전법 하나 날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그럼 뭐가 좋냐고요? 자, 추천드릴게요. 낙뢰 두 번째로 들어가는 거 좋고요. 아니면은 불부채가 들어가는 게 제일 효과적입니다. 낙뢰 들어가면은 오도독 덱에 맞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계시죠? 자, 근데 제가 전법 짤 때 어떻게 생각을 하시라고 했죠? 항상 버프와 강한 주장과 그리고 방패를 생각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힐까지요. 네, 버프, 힐, 방패입니다. 그러면은 오도독 덱에도 충분히 시즌3가 되면 노숙이 나오기 때문에 힐을 구사할 수 있는 강력한 오도독을 만들 수가 있고요. 지금도 오도독은 필살에 아예 그냥 공격에 펌핑을 가시게 될 거면은 여몽에게 그냥 공격 데미지를 줄 수 있는 거를 맞추시거나 아니면은 아예 여몽을 힐러로 바꿔보세요. 오도독 쓰시는 분들에게 전 추천을 드립니다. 오도독 덱이 힐러가 있다?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 무슨 오도독 덱에 힐러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안 써보셨잖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까? 저 리온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데이터를 연구하고 계속적으로 분석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정보 데이터를 보고 있는지를 설명을 계속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절 믿으세요, 여러분들. 네, 그만큼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낙뢰와 불부채 제일 효과적이라는 거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시겠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장비가 나왔습니다. 연인의 포효. 전투 시작 후 두 번째, 네 번째 턴에 적군 전체에게 무기 공격 104%, 목표가 무장 해제 상태면 추가로 목표의 통솔 50% 감소, 2턴 지속, 자신이 주장일 때 통솔 감소 효과가 허망 상태의 목표에게도 추가가 된다. 자, 장비를 지난번에 제가 한번 강조 드렸죠. 기세 등등을 자꾸 장비한테 주시는 분들 아직도 보입니다. 기세 등등 장비한테 주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전법이 아깝습니다, 여러분들. 장비가 무력이 얼마입니까? 2.6이 넘어가는 최고의 장수입니다. 왜 자꾸 기세 등등을 장비한테 주세요? 유비같이 데미지를 못 넣는 장수한테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 다시 한번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그럼 장비한테 뭘 주면 좋냐고 말씀하시는 분들 여쭤보는데, 자, 설명드릴게요. 위압적인 자태를 두 번째로 들어가시고 일망타진을 들어가시는 게 저는 효과가 100% 발휘된다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전법 짜는 법 많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중요한 정보 알려드리는 거 어디 가서 안 알려줍니다. 네, 제가 그만큼 얼마나 데이터를 연구하고 있는지를 성과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참고하세요.
자, 나왔죠? 위압적인 자태입니다. 전투 중 자신이 무장해제 상태 일반 공격 불가, 면역, 일반 공격 후 자신이 주는 피해 7% 증가, 최대 4회 중첩 가능. 자, 그래서 장비를 짤 때는 이렇게 짜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까 설명드렸던 좀 밸런스로 장비가 너무 많이 데미지가 들어와요 하시는 분들은 백동성강을 두 번째 넣으시고요. 패시브로 죄송합니다. 백동성강을 세 번째로 넣으시고요. 위압적인 자태를 차라리 두 번째로 넣으세요. 아니면은 위압적인 자태와 백동성강은 상위 호환 패시브이기 때문에 두 개를 굳이 같이 넣을 필요까지는 없지만 두 개를 넣으셔서 효과를 한번 보시겠다 하신다는 분들은 두 개를 넣으시고, 아니면은 백동성강의 일망타진 혹은 위압적인 자태의 일망타진을 넣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이유, 당연히 장비를 쓰실 때는 도원결이 되게 안 나와도 이렇게 전법을 한번 짜서 장비를 한번 이용해 보세요. 저 리온을 믿고 저한테 전법에 대한 강좌를 들으러 계속 오시게 될 겁니다. 자신 있습니다, 저. 다음 넘어갈게요. 분투는 하이호환이라는 거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줄 수 있는 장수는 참고로 장비뿐만 아니라 마초에게도 좋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중요하게 보실 거는 무장해제 상태에 대한 면역을 받는다. 자, 중요합니다. 그래서 위압적인 자태가 엄청 좋은 전법유라는 거 참고를 하세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견이와 대교에게 나오는 유혹입니다. 자신이 일반 공격을 받을 때 40% 확률로 공격자에게 혼란, 전법과 관계없이 목표 선택해 공격을 하고요. 허망, 액티브 전법 발동 불가, 무장해제, 일반 공격 불가, 허약, 피해주기 불가, 상태 중 한 개 부여, 1턴 지속이 된다. 누구한테 주면 좋느냐? 유혹은 간단합니다. 공식은 당연히 방패로 들어갈 수 있는 장수한테 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방패로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장수한테 다 올립니다, 여러분들. 근데 유혹 별로인 것 같은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써보시지 않으시고서는 모르는 거예요. 패시브라는 거는 쓰라고 있는 겁니다. 발동률 100%인 거를 항상 고려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강조해서 설명드립니다만.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가치유입니다. 아까 보셨죠? 병력 소집의 하위판이 자가치유예요. 전투 중 자신의 휴식 상태를 획득하여 턴마다 일정 병력을 회복한다. 100%. 자, 데미지가 초반에 들어오는 황계나 데미지를 많이 받는 힐러 덱에 구사하면은 마지막에 자신을 보호할 수도 있고 힐을 계속 넣을 수도 있기 때문에 파타나 좌자 같은 장수들한테 좋다고 계속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써보시지 않고는 여러분들은 모르실 겁니다. 자가치유는 또한 쓰실 수 있는 덱이 2일대로를 구사하고 있는 법정에게도 좋습니다. 병력 소집 또한 법정에게도 좋고요. 힐러를 고려할 수 있는 덱에는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법에 대한 제가 오늘 중요한 말씀을 몇 가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저의 전법 짜는 덱을 오늘 여러분께 살짝살짝 다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80%는 이긴다고 설명을 드리고 있었죠. 저를 한 번 더 믿으십시오, 여러분들. 다음 보겠습니다. 장구지기입니다. 서왕이고요. 네. 이게 어디 쪽에서 나온 서왕인지는 기억이 안 나요. 13의 서왕인가, 이거 일러스트 기본적으로 오려가지고 만든 일러스트로 또 도원결에서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구지깁은 전투 중 무기 피해를 줄 때마다 자신이 주는 무기 피해 15% 증가, 최대 5회 증척 가능. 자, 제가 서왕편을 그때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서왕은 진태양난이라는 전법과 용감한 제비가 잘 어울리는 장수고 폭발 데미지를 일으킬 수 있다는 장수라고 설명을 몇 번씩이나 드렸습니다.
참고로 전법은 짜는 방법이 진퇴양난이 먼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로 진퇴양난이 올라가 됩니다. 이유는 치료를 금지를 시키는 효과를 가진 게 진퇴양난이기 때문에 먼저 선으로 발동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용감한 제비가 아래 들어가서 전법에 대한 폭발적인 데미지를 추가를 시키는 겁니다. 서왕을 안 써보신 분들은 나오게 되면은 제 말을 꼭 기억하셨다가 서왕이 나왔다면은 진퇴양난 플러스 용감한 제비를 한번 써보세요. 방패덱으로요. 개인적으로는 기병덱에도 써보실 수 있다는 거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게 있다면 방패는 S지만 기병은 A이기 때문에 그건 꼭 고려를 하시고 넘어가실게요. 서왕은요. 어쨌든 정말 좋은 장소라는 거. 삼국지 정사에서도 위나라의 초대 명장입니다. 여러분들. 탑5 안에 들어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참고하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또 위나라 탑5의 안에 드는 장료가 나왔습니다. 요라이라고 불리죠. 예. 왜 장료가 온다, 연희에서 이런 소리를 이문여 삼국지가 얘기를 했겠습니까? 장료가 오면은 어린아이도 울음을 그친다는 설이 있죠. 유명합니다. 네. 삼국지 13에 어느 정도 그 진급 품관이 오르게 되면은 모습이 바뀌는 장료고요. 정말 멋있죠. 대장군다운 포스를 풍깁니다. 적진기습 시즌2에 정말 별 5개를 드리고 싶은 진짜 핵 사기입니다. 그냥 주장 하나를 골로 보내버려요. 그냥 말씀드렸죠. 전투 중 자신의 일반 공격 목표를 68% 확률로 적군 주장으로 고정, 자신의 돌격전법 발동률 15%나 증가시키고 돌격전법 발동 후 목표에게 추가로 무기공격 1회를 입힌다. 95%. 자신이 주장일 때 배반 6% 획득. 배반의 6% 획득이 뭡니까? 자, 약간의 장수들의 병력을 깎고 약간의 회복을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효과가 엄청난데요.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귀신의 계책을 A급 전법을 한수한테 나오는 거죠. 두 번째에 넣고, 세 번째로 숨겨진 계책을 A 전법을 한수하게 나오는 고유전법으로 전승을 시켜서 두 번째에 넣고 귀신의 힘이 세 번째에 들어가서 폭발 데미지를 일으키는 겁니다. 장료는 시즌3에서 어떻게 써야 되냐? 만약에 3세진을 구사하실 분들 잘 들으세요. 3세진을 구사할 때 누구를 주우면 좋냐? 3세진을 구사할 때 군대구로 한 명은 누가 들어가야 되냐면은 공신을 가지고 있는 황월령이 들어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들, 공신을 말씀을 안 드려도 저의 지휘전법을 참고를 하시거나 황월령의 공신을 보세요. 제가 왜 추천을 드렸는지. 공신한테 공신 플러스 3세진을 넣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또 한 명의 장소는 당연히 태사자를 넣어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얼마나 강력한 덱이 될지는 상상 이상입니다. 태사자가 넣어야 되는 이유는 적군 제압을 넣어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열연기에서 나오는 절대 반격입니다. 전투 중 자신이 무기 피해를 받을 때마다 6 증가, 최대 10회 증첩, 그럼 60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5번째 턴의 중첩 횟수에 따라 적군 전체에게 무기 피해를 부여한다. 그러면은 5번째니까 32 무력이 펌핑이 됐을 때 적군 전체에게 120% 데미지를 한 번 입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사실상 생각을 해볼 때
무력이 펌핑될 수 있는 장수가 들어가는 것도 좋겠죠. 자, 그러면 누가 좋나요? 하시는 분들 있으실 건데, 절대 반격을 서왕에게 넣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하우돈도 나쁘지 않고요. 네. 근데 이게 장비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게 조금 문제가 5번째까지 과연 5턴까지 끄냐는 게 문제예요. 5턴까지 가느냐가 필수인 거기 때문에 절대 반격이 약간 망설여지는 패시브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그래서 절대 반격을 후일에 넣고 조금 남는 장소에게 좀 넣는 편이에요. 약간의 발동률이 5턴까지 끌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방패벽에 물론 들어가면은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아까 좀 추천드렸죠. 허저한테 절대 반격을 주면 어떨까? 또 한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요번에 허저가 시즌3 때 강력해질 수가 있는 이유가 호위군이 나오죠. 절대 반격은 제일 추천드리고 싶은 장소는 허저라는 거. 네, 저의 리온의 머리를 좀 믿으세요. 참고하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삼국지 14의 동탁입니다. 주지웅님이고요. 전투 중 턴마다 병력 감소 1%, 턴수 자신의 병력 감소입니다. 참고로 적군의 병력 감소가 아니에요. 또한 배반, 무기 피해를 줄 때마다 자신의 피해량을 기준으로 일정한 병력 회복. 피해가 좀 이상해요. 동탁은 또라이 같은 전법이죠. 자신의 병력을 감소시키는데 배반을 또 시켜가지고 자신의 피해량을 기준으로 일정한 병력을 회복해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 그냥 세이브가 된다는 얘기인 것 같고요. 8% 및 무력 15 회복, 그냥 8%를 병력 회복을 하고 무력 15가 회복된다는 얘기라는 얘기인데, 자신이 또 주장이면은 5번째 턴부터 아군 부장이 살아있다, 적군과 아군 전체에게 무기 피해 부여 60%, 또 적군과 아군을 다 때립니다. 정말 웃기는 놈이에요 이거. 동탁답죠. 그냥 폭군이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참고로 정사의 동탁은 정말로 유명한 호걸이었는데 권력의 욕심을 맛본 나머지 후일에 가서 정말 명장이고 호걸이었던 유명했던 서량의 장수가 이상하게 변해버려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동탁은 다들 뭐 폭군이고 쓰레기고 인성이 쓰레기고 병신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정사의 동탁은 초반에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호걸이었는지는 정사 삼국지를 한 번 더 참고로 하셔서 동탁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세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넘어가시고, 약간 애매한 전법이라 쓰기가 좀 어마무시하게 낮습니다. 레벨이요. 네, 넘어가실게요. 자, 장씨입니다. 창병 영웅, 일반 공격 시 적군의 통솔 15 감소, 전투 종료까지 자신의 무력으로 전환, 일반 공격 4회마다 피해 100% 증가 및 적군 전체의 피해 부여. 장씨 자체가 나쁘진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적군의 통솔을 깎아서 자신의 무력으로 전환하고 일반 공격 4회마다 100%의 증가 및 적군 전체의 피해부를 부여한다. 장씨를 초반에 쓸 수 있는 장소예요. 왜냐면은 코스트가 정말로 낮아요. 제가 알기로는 3인가 4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장씨를 초반에 개척되게 활용을 하실 때 당연히 제가 추천을 드렸던 장씨를 쓰실 거면은 백동성강과 전체의 버프를 올리죠. 자가치유나 병력 소집을 주세요, 여러분들. 패시브로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만 잘 안 죽을 거예요. 네, 이거 꿀팁입니다. 참고하세요, 여러분들. 계속 말씀드리죠. 오늘 많이 알려드립니다, 저.
자, 위압적인 죄송합니다. 3군 압도의 하위 호환인 침착한 대응입니다. 일반 공격을 받을 때 공격자에게 1의 반격 52%. 이것도 그래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방패 덱인데 좀 장수가 데미지가 괜찮은 장수들에게 주는 게 좋아요. 남는다면은요. 장착 가능수가 어차피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애매한 액티브 전법 발동률도 낮은 거 넣을 바에야 이런 패시브를 넣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제 리온의 연구 데이터를 믿으십시오, 여러분들. 네, 참고하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삼국지 14의 장료고 통렬한 자중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패시브도 사기라고 봅니다. 피해를 받을 때 35%의 확률로 자신이 디버프 효과를 정화하며 랜덤 단일 적군 대상이 공포 상태에 들어가게 하고 이동 불가 1턴이 지속됩니다. 이 효과는 매 턴에 최대 한 번만 촉발할 수 있습니다. 이 말 뜻이 뭐냐? 일단 디버프 정화를 한다는 얘기 자체가 자신에게 뭔가 걸린 거를 푼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랜덤 단일 적군 대상이 공포 확률에 들어간다. 제어 상태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1턴이 지속되고요. 효과는 매 턴에 최대 한 번을 촉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턴마다 발동이 됐을 경우에 계속적으로 이 효과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연속적으로요. 정말 좋은 장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정보를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유명한 방패덱의 감태정이 왜 밸런스로 정보가 들어가는 건지 참고를 하시도록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정보는 잠깐 알려드릴 게 있다면 또 전법률을 추천을 드려야 되겠죠. 자, 시즌3가 나오게 되면은 어떤 전법을 넣는 게 좋냐고 설명하시는 분들 있으십니다. 자, 이거 잠깐 크게 당겨서 보실게요. 용감한 자태라는 학소나 능동한테 나오는 전법입니다. 이거 개꿀팁이에요. 그냥 써놓으세요. 메모하실 수 있는 분들. 용감한 자태. 전투 시작 후에 세 번째 턴까지 전체 해주는 책략 피해 30% 감소, 일반 공격과 돌격 전법의 피해 20% 증가. 이 말 즉슨 뭐냐? 감태정에게도 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정보에게 격렬한 설전을 주시고 용감한 자태를 주시는 거를 나쁘지 않게 저는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무슨 소린지 아시겠어요? 감태정이 더 무서워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물론 돌격전법계이기 때문에 사실상 전법의 어떠한 피해 요소를 고려할 수 있는 거는 태사자인데요. 반대로 생각을 해보시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왜 감령은 돌격계를 사용 못하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감령도 충분히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돌격계를 감령과 태사자에게 주시고 정보는 용감한 자태와 격렬한 선전을 줘보시는 게 어떠신지 감이 오십니까? 감태정이 0.5 티어에서 위압적인 용감한 자태 때문에 그냥 0티어에서 0.5 티어까지 올라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물론 이거는 어디에도 넣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참고를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네, 드디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자, 참고로 삼국지 도원결의에서 또 만드셨던 유명한 제작자분이 만든 마초와의 그 동관전투 일기토 때의 모습을 그린 갑옷을 벗은 허저의 모습입니다. 정말 일러스트 개인적으로 끝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호치 전투 중 턴마다 단일 적군 대상을 선택해서 피해 고정 대상 및 주는 피해 33%까지 증가를 하고요. 목표를 격파하면 전투가 끝날 때까지
자신이 적진 격파 상태 획득, 피해를 줄 때 통솔과 지력을 무시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허저가 뭐 애매하다, 구리다, 당연히 고정을 하는 부분이 이게 턴마다 다른 사람이 적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그래서 그렇지 아래쪽을 잘 보셔야 됩니다. 통솔과 지력을 무시합니다. 적진 격파 상태 획득이 한 명만 눕혀 놓는다면은 거의 무적의 확률로 데미지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엄청 무서운 장수입니다, 허저가요. 요번에 호위군이 나오면은 저도 허저가 개인적으로 만렙의 풀진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저를 써보고 저의 엄청난 연구 데이터를 또 그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추천할 수 있는 전법은 허저가 일단은 33%나 피해율을 고정시키기 때문에 이제 제가 추천드릴 게 있다면 이건 한번 써서 보여드릴게요. 이 정도 절대반격, 상군압도, 분투, 낙봉, 강공 정도,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해당되는 분들 잘 들으세요. 일단은 이 5개 전법을 쓸 수가 좀 무난하게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낙봉은 35% 확률에 250%가 들어가는 액티브를 묶는 전법이죠. 그래서 같이 넣어놨고, 강공은 2번의 일반 공격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저한테 또 잘 어울려요. 그리고 강공이 좋은 이유, 마초, 허저, 회사자, 여포, 이런 애들한테 상당히 좋습니다, 여러분들. 데미지가 들어가는 장수들한테요. 상당히 좋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분투를 아까 허저한테 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했었죠. 그리고 절대반격 또한 허저가 들어가면은 무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고요. 3군 압도는 부장으로 어차피 넣을 거기 때문에 허저를 절대로 주장으로 넣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통솔이 조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군 압도는 또 허저한테 반격기를 입히게 되면은 좋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넣어놨고요. 이 33%의 증가율을 어마무시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정말 무서운 장군이 될 수가 있는 사람이 허저예요, 여러분들. 무력의 펌핑을 얼마나 무서운 효과를 발휘하는지를 제가 실험을 시즌3 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실게요. 백만인의 마초입니다. 제가 마초는 일러스트 중에 역대급 일러스트라고 평가를 합니다. 흐트러진 피고요. 흩뿌려진 피, 전투 중 자신이 무력 34 및 범위 공격, 일반 공격 시 목표와 같은 부대의 다른 장수에게 피해 부여, 효과 54% 획득, 자신이 주장이면 범위 공격치 60% 증가. 자, 마초를 쓰실 때 이제 크리티컬 데미지가 들어갈 수 있으면 더욱 좋고 범위 공격이기 때문에. 근데 크리티컬 데미지로 제가 한번 실험을 해보긴 했어요. 근데 확률성을 높여서 데미지를 펌핑 시키는 것보다는 차라리 마초를 좀 지키는 게 더 좋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네,
그건 이따가 영상을 끝나고 제가 정보 하나를 드디어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마초를 세팅하는 법은 뒤에서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드디어 끝났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결론은 이겁니다. 패시브를 가지고 있는 고유 전법이나 전법 전승을 통한 덱 구사력도 발동률이 엄청난 효과를 주는 전법 중에 속하기 때문에 조합을 잘만 짜시고 머리를 굴리셔도 최고의 저력을 자랑할 수 있고, 우리 고객님들이 저의 영상을 보시고 다시 한번 3전판의 묘미를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여기에 모든 패시브의 장소를 담아놨는데 서성이 2번 들어갔네요. 아유, 황보승도 2번 들어갔네. 숨은 그립 찾기도 아니고 아이고, 난리가 났습니다. 네, 여러분들 일단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공개해드린다고 했었죠?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지휘 영상에 이어서 보여드렸던 겁니다. 제가 그때 안 보여드렸었는데 바로 이 세팅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유비, 세상에 가득 찬 덕, 기세 등등 2번째 들어갔죠. 고성사수가 들어갔습니다. 회복을 하는 걸 제가 항상 강조를 드렸죠. 그러면은 일단 버프덱까지는 아니지만 힐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리고 자, 버프는 여기 들어갔습니다. 버프, 대단무쌍, 적진함락, 와신상담, 버프의 모든 기능을 추가를 시키면서 데미지를 넣을 수 있는 거를 고려하고 절대로 죽이기 힘든 조언을 주장으로 넣어서 창병덱을 완성을 시킨 겁니다. 자, 그러면은 버프와 힐이 들어갔죠. 방패는 없습니다. 창벽에는 방패가 그닥 필요는 없어요. 덱이 더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데미지는 누가 주냐? 바로 마초가 넣는 겁니다. 강공의 루모였습니다. 자, 그때도 용의 눈물님이셨죠. 이분도 꽤 유명한 덱을 많이 쓰시는 분으로 유명합니다. 근데 신학의 전부, 지략, 방통까지 엄청난 책략의 딜을 구사하려고 조합을 생각을 나름 하신 겁니다. 거기다가 궁병, 저는 창병이었다는 거, 상성관계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병력 똑같죠. 제가 당연히 졌어야 돼요. 근데 제가 어떻게 이겼을까요? 사기도 111, 전 사기 108. 딸리는 게 전혀 없었습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힐을 제가 구사를 해서 이겼다는 겁니다. 통계 보실게요. 데미지는 일반 데미지로 저는 이만큼을 전법과 같이 좋은 거 냈고, 유비는 데미지를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강조한 기세 등등이 유비한테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힐을 마초가 또 했죠. 무모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모의 효과가 모든 제어 효과 무시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통찰의 효과가 2명이 들어간 효과와 유비가 아무리 제어기를 맞아도 힐을 계속적으로 구사해서 병력을 살리고요. 네, 그리고 데미지가 엄청 들어왔는데 이분께서는 한 가지 고려를 안 한 게 있다면은 힐이 안 들어갔다는 거죠. 폭발딜을 넣기 위해서 이렇게 짠 덱은 아무리 상성이라도 제가 힐을 구사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는 겁니다. 참고로 이분 또한 상세 정보를 보시게 되면은, 자, 보실 게 있어요. 준비 중에 모든 효과가 나오죠. 아, 참 찾기 힘드네.
잠시만요, 여러분들. 자, 여기 보시면은 공병형 효과 속성이 8이었다는 거는 이분도 공병형의 효과가 8렙이었다는 거고, 저는 창병의 강화 효과가 똑같이 8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밀리는 게 결국에는 상성으로 이겼어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 저의 전보 데이터 중에 이마만큼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결과를 냈기 때문에 정말 짜릿했고 뿌듯하기 때문에 한번 공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저희 보는 3전판에 제 영상을 보시는 고수분들은 이게 정말 대단한 한판승이었다는 거를 느끼실 겁니다. 뭐야, 이거 네가 이기는 거잖아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천만의 말씀입니다. 공병이 창병한테 상성관계라는 거, 그리고 엄청난 지략대기였기 때문에 제가 당연히 졌어야 된다는 겁니다. 결론이요. 예. 근데 이겼다는 이유가 힐이 구사를 하고 통찰에 2명이 들어갔다는 효과를 제가 이미 계산을 했기 때문에 이겼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만큼 제가 얼마나 이제 데이터를 연구하고 무서운 사람인지 한 번 더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런 거를 한번 공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슬슬 저한테 덱 상담을 받고 싶으시다면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좀 눌러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고의 3전판 유튜버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객님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